예, 언급해주신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요. 사실 이번 선거 선관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시죠. 저희가 5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 1인 2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선거 사무원 신분을 가진 한 여성이 먼저 12시에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합니다. 본인이 선거 사무원이니까 투표용지를 발급받아서 투표를 한 거고 또 오후 5시에 본인 신분증으로도 투표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셀프 발급을 해서 2번이나 투표를 한 건데요. 홍 전 의원님. 네. 그런데 저렇게 2번 투표를 하면 횟수는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네. 뭐 잘 아신 것처럼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거제도는 직접 선거, 그다음에 비공개 비밀 선거, 그리고 1인 1표제로 돼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한 사람이 뭐 위임을 받아서 뭐 2번씩, 3번씩 이렇게 찍으면은 선거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깨지는 것이죠. 특히 놀라울 만한 것은 저렇게 하신 분이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선거 사무원이 예. 남편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물론 뭐 저렇게 하신 분 자체가 1차적으로 잘못이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해졌느냐. 본인 확인을 당연히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무시되고 저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2번씩 중복 투표를 하도록 그 시스템이 돼 있었느냐. 예. 이런 점이 대단히 놀랐고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지난번 소쿠리 선거라든지 특히 또 선관위의 인력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아서 이런 것을 조심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선관위가 정말 문제가 있고 철저한 어떤 그런 반성과 재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려면 지문인식 같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인식을 한다고 해서 본인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 여성은 현재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 사무원이라서 가중처벌된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이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선거 공무원,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이게 더 가중이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게 돼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선거 사무로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신분증은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네. 본인이 선거 사무를 보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직접 그걸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확인을 본인이 하는 사람이어서 남편 신분증을 대신 거기다 찍고 그리고 본인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서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서 다시 투표를 하려는 걸 그게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첫 번째 투표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까 말씀하신 그 지분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네. 늦게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는 투표용지가 발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이 지문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네.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은 엄벌에 처해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이 남편 대신해서 행사한 표는 이미 투표가 된 상태고 여성이 2번째 표를 행사하려다가 적발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 관리 논란도 살펴볼 텐데요. 이미 기표된 용지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본인의 투표용지를 넣으려다가 화들짝 놀랐다는 건데 해당 기표용지는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용지였거든요. 당시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세대한 동안 다른 거는 맡기지 마세요. 경찰분들은 네. 퇴근하셔요. 경찰. 여기 이미 투표한 용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서 약간 반소리를 치셨어요. 정말 정갈하게 적힌 투표 용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은요.
이 해당 선거인의 자작극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 선거인이 다른 사람이 기표한 용지를 받아서 봉투에 넣어놓고 이것을 이 봉투에 기표 용지가 들어있었다고 자작극을 펼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표된 용지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왜 이런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관리가 안 된 건지, 이런 관리 부실 문제는 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들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중앙일보에서 정말 크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건데 적어도 지난 스크류 투표 당시 문제 때는 선관위가 사과하고 선관위원장이 사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자작극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오히려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견한 분께서 이미 경찰에게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한 건데 선관위가 자신들의 그런 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입장을 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투표용지를 집어넣었다, 자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 자체도 관리 부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체적인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작극이었는지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실 관리 논란은요, 밥그릇 투표입니다. 밥그릇 투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이유가요, 사전투표 첫날에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이 늘어서면서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한 30-40명 정도의 관외 투표자가 건물 밖에서,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건물 밖에서 대기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일부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사까지 하고 왔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성치훈 부대변인, 예. 이렇게 되면 뭐 이중 투표 논란이라든지 투표용지 유출 논란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줬을 수도 있고 직접 네.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네. 이 직접 선거의 원칙, 비밀 선거의 원칙 다 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투표소들도 다 줄 서면서 투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 선거 사전 투표 열기가 꽤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거쳐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문제가 저기만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관리가 왜 안 됐냐면 사실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는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저기 서대문구 투표한 곳을 보니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곳과 기표하는 곳에 한 곳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한 곳이 비게 돼서 한 곳에 사람이 밀리면서 줄을 더 서게 됐다는 건데 그 설명도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모든 상황을 예측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선거 때도 지난 사전 투표 때도 우리가 계속 많은 스크류 투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대기 줄을 쓰면서 아니면은 투표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할 경우에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신다는 걸 충분히 선관위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철저하게 매뉴얼을 전 짰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를 이행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매뉴얼을 안 짠 것인지, 매뉴얼을 안 짰다면은 저는 중앙선관위의 책임이 아주 크게 있다고 보고, 매뉴얼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저 투표소에서 이걸 이행을 안 했다면 그 관계자, 거기에 책임자의 큰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명명백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중앙선관위는요, 이 대국민 사과를 내놓으면서도 투표를 포기하거나 반출된 투표지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이 입장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부실 관리 논란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바로 총선 용지 발견입니다. 부천과 김포 이 투표함에서 지난 총선 당시의 투표 용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부천시 신흥동 사전투표소에서 그리고 김포시 장기동 사전투표에서 2장이 발견이 된 건데, 최 교수님. 네. 근데 그러면 지난 총선 당시에도 이 표가 지금 누락이 된 건가요? 그걸 좀 확인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제 선관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아마 이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을, 왜냐하면 이제 총선 때 썼던 걸 다시 대선 때 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제대로 잘 정리를 안 하거나 아니면 투표함을 모두 다 꺼내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어떤 이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가 제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저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또 그 논란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저런 것도 아무리 천으로 돼 있다지만 끼어 있는 거에 다 샅샅이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만약에 저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 뻔한 일인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요 비판마다 마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본투표에서는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엄청난 혼란을 불러와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관위가 밤을 새서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발생한 부실 논란으로 인해서 철저히 선거를 관리하겠다던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다짐이 좀 무색해진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선관위의 투표 관리 체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전 투표율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소가 본 투표소의 4분의 1 수준인 점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박민영 대변인. 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사실 본투표에 비해서는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사전투표제라는 것은 저희가 일부 정확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편의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지난 총선 투표지까지 발견될 정도의 이런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정말 사전투표 제도에 그런 본질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지만 국민들께서 신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첫날부터 이어진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무작위로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서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의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믿어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겠다라는 심보도 보입니다. 미리 부정선거의 딱지를 붙이려는 이 국내외 극우 세력에 대해서 선관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투표소 현장 점검에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음모론들이 대선 불복을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이 이야기한 그 보수 진영의 이런 이번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구심을 좀 낮추기 위한 저런 노력들은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그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의 정당 안에서 부정선거론을 계속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논란을 확산시켰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나서서 직접 나서서 그런 의구심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건 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마치 이번 선거에 아주 큰 부정이 저질러졌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래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하는 의구심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이 역시나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였다라는 축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실 관리 이번에 철저히 막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뭔가 선관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선언 같은 걸 해주시면 예. 좀 더 이런 의구심이나 우려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조금 전 다룬 부실 관리 자체는 부정선거와는 관계가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론의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중단을 요청했다 이런 괴문서까지 돌았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예.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까?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될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떨어지게 되고 저희 진영 분들이 결집을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을 확산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개표 과정에서의 엄밀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테니 참여를 해주시라 독려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정의라고 하면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네. 이 부실 선거 과정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희 당에도 정말 많은 이 불안을 호소하는 전화들이 쇄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대처를 하는 것이고요. 전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투표가 선거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특정 진영의 어떤 이해관계 같은 부분들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들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선관위가 변호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맞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